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과거를 보러 떠나는 어떤 선비에게 한 점쟁이가 말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아름다운 첩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리다. 물가의 나무 아래에서 흰 옷차림의 여인을 만난다면 매우 길할 것이요. 재미삼아 본 점사지만 좋다니 나쁜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며 고향을 떠나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으로 한참을 걷던 선비가 몸도 지치고 땀도 흘러서 냇물에 목욕한 다음 큰 나무 아래로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흰옷 입은 여인이 빨래감을 들고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비가 속으로 기뻐서 말을 붙여보고 싶었으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여인이 먼저 물어왔습니다. 혹시 과거 보러 가십니까? 그렇소만. 선비님은 꼭 장원하실 분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반드시 장원하실 것이니 부디 저를 잊지 마셔요. 무슨 까닭인지 말해보시오. 지난밤 꿈속에 황룡이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이 나무 아래에 따리를 틀고 있다가 제가 그 꼬리를 잡자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와보았는데 선비님께서 용이 목욕하였던 자리에서 목욕하시고 지금은 용이 따리를 틀었던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선비님을 따르지 않고자 한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거참 신비한 일이오. 처자는 대체 니신지요?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김첨지의 며느리이온데 20살에 남편을 잃어 호라비인 시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꼭 제 집에 묵어 가시지요. 노잣돈을 챙겨드리고자 합니다. 여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선비가 그 자리에서 빈둥거리며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이 허락하고 매우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밤중이 되자 여인이 선비의 방에 500푼을 넣어주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길을 떠났는데 정말로 장원을 차지하였고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집까지 피리소리가 들려오기에 여인이 집 뒷산에 올라가 바라보니 과연 어사행렬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사행렬은 곧장 여인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속으로 선비의 행렬임을 알아채고는 기뻐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비가 바로 김첨지의 집에 당도하여 말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머물고 갔었는데 다시 받아주시겠소이까? 집주인 김첨지는 매우 기뻐하며 곧장 안으로 들어가 청소한 다음 선비를 안방으로 들게 하고는 며느리에게 술과 안주를 차려 오도록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극진히 술자리를 베풀고는 김첨지가 어사에게 청하였습니다. 시골 동네에서는 평생 보지 못할 일이라 오늘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루 더 머무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안의 젊은 며느리가 청산과부가 되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눈썹을 펴고 입을 열어 마음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더 묵으시면서 하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귀양하려 했으나 과거길에 베풀어준 주인의 뜻을 저버릴 수야 없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는 떠들썩하게 즐기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으나 주인은 선비를 마주하고 앉아 차분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평양 사람인데 이곳에 와 3대에 걸쳐 혈혈단신 의지할 곳조차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일찍 죽었고 젊은 며느리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매우 순박하고 효성스러우며 마음씨가 넉넉하고 착하니 제가 끝내 박복한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친정 부모가 며느리의 뜻을 꺾고 제 갈을 권하였으나 며느리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르신께서는 며느리 복은 타고나셨나 봅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연히 머슴들이 하는 얘기를 듣자 하니 영감 절이 골골해서 얼마나 살겠는가? 허허, 영감이 죽고 나면 젊은 며느리 혼자 남으니 누가 차지하던 그놈은 복 터진 거지. 하하, 자네가 한번 들이대 볼란가? 저는 오늘 내일하는 사람입니다. 저 며느리가
집안을 지키고 정절을 온전히 하고자 해도 반드시 강포한 자에게 욕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감히 우러러 청산과부를 부탁드리니 서울로 가실 때마다 이 집에 유숙하여 주의를 정한다면 며느리가 어사님의 힘에 기댈 방도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선비가 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주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주인을 산기로 허락해 주셨으니 제 며느리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들을 낳게 된다면 저희 집안에 영구히 주인이 생기고 청산과부는 훈일을 잘 처리할 방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걱정이 없어 죽는 날이 곧 새로 태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비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주인을 정하는 거야 괜찮으나 며느리를 돌아봐 달라는 청은 안 되겠습니다. 의리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포한 자의 소나귀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날 있게 바쳐 좋은 뜻으로 인연을 맺는 것이니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며느리가 정절을 온전히 지킨다 한들 며느리가 죽고 나면 집과 전답이 갈 데가 없고 무덤을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며느리에게 혈육을 하나 갖게 해 주신다면 그 자손이 곧 저희 자손과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명색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이지만 정은 아비와 딸 사이나 마찬가지라 속마음이 서로 통합니다. 이미 함께 충분히 의논한 일입니다. 주인장의 마음은 참으로 애처롭고 주인장의 생각은 참으로 깊습니다. 저에게 해가 되더라도 굽히고 따라야 할 일이거늘 더구나 해가 없다면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날 밤 선비가 여인과 동침하였고 그 다음 날도 묵었습니다. 주인은 선비에게 100냥을 노잣돈으로 선물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선비가 돌아와 보니 여인은 이미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김첨지가 아껴서 기르며 외손자라고 불렀으니 며느리를 딸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첨지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는데 선비가 예법을 따라서 장례와 제사를 치러주었고 그 아들에게 의례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시절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셋 다 나름의 방법으로 만족스럽게 끝난 결말입니다. 김첨지는 외손자로 태를 이었고 며느리는 새 신랑을 얻었고 선비는 장원급제하여 아들까지 얻었으니 말입니다. 옛 이야기에서 지금 시절과 비교하여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